세무사 수수료의 진실, 현직 세무사들이 시원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없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매월 나가는 세무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현직 세무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무사 수수료 구조에 대해서 우리 아라세무사님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 수수료의 구조는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신고대리 수수료. 신고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 때만 일회성으로 청구를 드리는 그런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장관리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월 청구가 되는 게 월 기장료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조정하는 시점에서 조정 수수료가 청구가 되죠. 신고대리 수수료, 그리고 기장료, 조정료,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조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신고대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나 사업자 현황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기장대리 수수료를 지불할 만큼 매출액이 크지 않으시거나 신규 사업자인 분들이 신고 때만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하고요. 결산 조정 수수료라고 보통 부르는데,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시는 고객분들께서 기장료 외에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할 때나 소득세 신고할 때 결산과 세무 조정을 한 대가를 우리 세무사무소, 세무법인에 지불하시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기장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엑스퍼트에서는 어떻게 청구하고 있죠?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기장료를 매달 우리한테 주시는데 뭘 해주시냐, 요거 이제 물어보실 거고, 도대체 조정료는 왜 내냐 물어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장에 대한 이제 업무 범위를 쭉 설명드려요. 이런 업무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달 뭐 10에서 12만 원, 법인은 뭐 15만 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뭐 요거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기장을 우리가 매달 해드리는 업무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 이제 개시를 하시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 어떤 정정 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 대행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급여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급여 대장을 작성해드리고, 이제 원천세 신고해드리고, 연말 정산에 관한 사항들, 지급 명세서 제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가 포함되어 있겠죠. 1월달, 7월달에 부가세 신고 해드리는 부분, 그리고 기타 뭐 증명 서류 발급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연락 왔을 때 저희가 대행해드리는 부분, 세법에 관련된 자문을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자문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기장 업무 범위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조정료. 왜 조정료라는 이름이 붙였을까요? 전 그게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또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장료를 네. 이미 냈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네. 게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조정료라고 하니까 단어 때문에 왜 세금 조정도 안 되는데 조정료를 내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장부상의 금액과 세법상의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 결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용역에 대한 수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료라고 말씀 안 드리고 결산 수수료 내지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저는 결산 및 세무조정 컨설팅 수수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해는 하시지만 실제 결산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그리고 추가적인 컨설팅 업무까지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월 기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사실 결산 업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회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계 단계의 재무제표를 사실 세금 신고용으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추가적인 세무조정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굉장히 많죠. 청년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 공제, 이런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들도 사실은 컨설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용역비가 청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세무사무소, 세무사님들마다 이 수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이런 기준조차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업무 자체가 이런 비용 하나로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만큼 저희가 더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의 과정이 수수료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이제 또 하나가, 신고대리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신고 때만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기장 서비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신고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장은 안 해도 되는데 인건비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기장 관리 받으셔야죠.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장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매출액에 따라서 업종별로 다른데 기장 의무가 발생하는 순간 사실은 아예 그냥 세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장을 복식장부로 이렇게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규모다. 그 정도의 규모가 되시는 경우에는 사실 세무 전문가한테 매월 관리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어쨌든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한테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기장료만큼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고 대리로 하는 것도 저희가 그때 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장부를 1년치를 만드는데 그 세무도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그 1년의 과정을 그 단기간 며칠 만에 뭐 한 달도 안 되잖아요. 그 신고 기간이. 그걸 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더 부실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장 의무가 판정이 되는 분들은 신고 대리 말고 기장 관리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무사 시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책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수수료보다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사실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많죠. 광고도 더군다나 많고. 오랜 선배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 기장료가 30년 전에도 10만 원이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10만 원보다도 예. 낮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영상 찍고 있다고 해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수수료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한테 세무 기장 서비스를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존재하는 역할 자체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치가 2천만 원, 2억 이런 식으로 더 세금을 줄여드리고 대표님께서 세금 신고를 직접 하거나 모바일이나 IT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잘못했을 때보다 더 추가적인 가치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간혹 그렇게 오해도 하시는 게 기장료를 내고 결산 조정 수수료를 내시면은 세금 대신 내시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내시면은 아예 세금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사장님은 세금을 줄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줄여드려야 되잖아요. 최대한 안전한 선에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또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 네. 기장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네. 왜 기장료를 받고 조정료를 받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기장료는 우리 사무실 운영비다. 왜냐하면 기장료 받아서 결국은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고 기타 비용 나가면 사실 기장료에선 저희 수입이 없다. 저희가 또 결산하고 조정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통해서 세무사로서의 그 수익이 좀 창출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기장료가 낮은 업체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을 할까? 그 낮은 수수료를 받고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고객분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너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적정하게 생각하는 그 인당 담당 거래처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뭐 몇 배씩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 그래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세보다 좀 낮게 하시는 세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조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좀 자동화해가지고 최대한 전산에서 처리되게끔 직원과 1대1로 응대하거나 서비스를 저희가 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자료 입력해가지고 소통 없이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IT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현존하는 많은 그런 저가 서비스나 저가 이용료를 받는 업체는 결국에는 서비스 품질이 낮고 저숙련의 직원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가 돌아오는 거는 결국엔 고객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 그런 사례 다 있으셨죠? 저 같은 경우도 상조 가입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시던 분이 오셨는데 사실 이 세무 서비스가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서비스를 받아보고 그런 불만들이 쌓여야 업체를 옮기는 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전산 데이터라고 하죠. 그 회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서 어떻게 기장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오 이거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기장의 그 상식의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런 회계 처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세무조사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누적이 되면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저가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엉망이다 그렇죠. 이런 건 그렇진 아니지만 좀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결국 비용과 수익과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우리의 서비스 아니면 제품의 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장료나 조정료나 이런 세무 수수료를 판단을 하실 때 비교를 하시잖아요. 무조건 더 저렴하다라고 해서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 말고 가심비를 좀 판단의 기준으로 두시면 저 같은 경우 실제 사례로 기장료가 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던 IT 서비스를 이용한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이었는데 실제 저희한테 이전을 해오실 때 기존에 이제 매출 신고가 잘못돼서 3천만 원 정도를 세무서에서 고지를 받으신 상태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나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너무 자동화나 시스템이나 저가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좀 못하게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제대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고지받았던 3천만 원 정도 세액을 경정 청구를 통해서 오히려 1천만 원 정도 환급받게 해드렸던 그런 사례가 실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세무사님들이 실제 정성껏 이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 생각하고 모든 사례는 아니겠지만 싼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서비스를 지불하는 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 세무사님을 찾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장료만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면서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세무사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실 때 무조건 저렴한 수수료보다는 가심비 있는 수수료를 찾아가 주시면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게 이제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긴 하지만 사실 1, 2만 원 차이를 비교하시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가지의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더 좋은 세무사님 만나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